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미처 몰랐는데 자리 배치가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네, 제가 감독님 옆에 앉은 걸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엑시트 연출한 감독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시트에서 이용남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네, 정의주 역할을 맡은 임유나입니다. 콘서트장인 줄. 네, 여러분 성원 감사드리고요. 배우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는 플래시를 아시겠지만 네, 조금만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근 감독님, 조정석 배우님, 유나 배우님 모셨는데요. 곧 아마 영화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또 약간 늦으면 주말 정도가 되면 아마 500만을 돌파하지 않을까 네, 예측을 해보고요. 300만은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보통 개봉 첫 주말에 그 배우들과 제작진이 무대 인사를 돌 때 표정을 보면 이 팀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를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팀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신 싱글벙글 아주 기분 좋게 다니시더라고요. 정말 기분 좋은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극장에서 관객들, 팬들과 직접 마주하신 소감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감독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렇게 또 대규모로 이렇게 MX관에서 꽉 채우신 분 앞에 제가 서 있는 게 참 믿기지가 않고요. 일단 영화 보신 주변 분들, 가족분들, 친구들, 그리고 인터넷상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보고 있고요. 거기서 좋은 글도 있고 혹은 뼈 때리는 말도 좀 있지만 좀 즐겁게 그래도 보고 많은 관심 주셔서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아직 모든 것이 또 첫 경험이라서 아직 제 머릿속에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아서 좀 뭔가 느껴지기 힘든 지점도 있고 비현실적이기도 한데 굉장히 그래도 즐겁고 새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아주 즐겁게 관객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기 위해 극장에 오셨고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일단 감독님 마이크 잡으신 김에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차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이 두 분의 대사는 아니었고 용남의 친구의 대사로 나오죠. 지진, 쓰나미 그런 게 야 재난이 아니야. 지금 우리 상황이 재난 그 자체야. 이런 대사가 맥주집에서 나오죠.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고 관객 여러분들도 아마 그 대사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딱 두 캐릭터의 세대가 뭔가를 자꾸 좀 포기해야 하는 세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제대로 뭔가 뜀박질 한번 해보지 못한 세대인데 그 세대를 위로하고픈 마음이 깃들어 있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만히 있느니 좀 뭐라도 하자, 땀내나게 한번 뛰어보자 이런 패기를 가진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감독이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조금 구체화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난영화라는 장르가 먼저 생각이 나셨어요? 아니면 청춘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출발하셨어요? 일단 오랫동안 영화 감독을 꿈꿔왔고 데뷔작을 어떤 걸 할까에 대한 고심도 많았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창작자가 그렇듯이 아마 자기 얘기를 녹여내는 것이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뷔작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시간이고 그런 기회고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내가 가장 잘하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엑시트를 생각할 때는 재난 영화의 어떤 장르적인 틀 안에서 시작을 해보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장르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은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난물이든 어떤 다른 장르가 들어왔어도 아마 그 안에 지금 담고 있는 얘기들은 아마 지금처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초기에 잡았던 그런 아이디어 영감들이 재난의 형식을 빌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안에 의견이 담겨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영화의 메시지에서 위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교훈을 얻으신 분들도 많을 테죠. 옥상문을 꼭 열어야 한다라던가 간단한 구조신호 정도는 외워두는 게 신상이 좋다라던가 여러 가지 교훈도 남겨있는 영화예요. 조정석 배우님의 특유의 능청스러운 리듬감, 이 영화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발휘가 됐죠. 이 배우가 무대에서 보여줬던 순발력, 감각들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스크린으로까지 그게 이어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사소하지만 그런 장면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가족 행사 가기 전에 거울 앞에서 머리 가르마 때문에 짜증내는 장면이 이 배우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헬스장 창문에서 캐틀벨 던지려고 하는 그 사소한 장면도 이렇게 맛깔나게 살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모두가 하실 텐데요. 그 어떤 특유의 리듬감, 조정석 배우는 좀 타고난 면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철저한 연습과 노력에 그친 게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철저한 연습과 그렇죠. 피나는 노력과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일단은 워낙에 이제 연기 공부를 많이 해온 배우들은 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그런 뭐 순발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그 순간에 어떤 호흡들을 캐치해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아니면 그 뭐 어떤 그 재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열심히 훈련한 결과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되게 파격적인 장면이죠. 예, 하이가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리듬감, 유머, 타이밍 이런 것들은 눈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치가 느린 사람은 절대로 잡아낼 수 없는 감각들이라고 생각해요. 옆에서 보시기에 어때요? 조정석 배우는 눈치가 좀 빠른 편이에요? 네, 빠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용남이 눈치가 없는 용남이가 너무 힘드셨죠? 네. 옆에서 보면서도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큼 정말 센스가 엄청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나 이런 리듬 같은 것도 오빠는 철저한 연습을 통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 정말 타고난 게 있기도 한 것 같고 정말 용남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지만 진짜 정석 오빠 자체에도 정말 센스가 엄청 넘치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분 저분 막 여러분들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나 센스가 좋고 그리고 너무나 순발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런 순발력과 그런 센스들을 카메라 앞에서 연기로 통해서 그걸 표현해내야 되니까 분명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순발력을 타고난 사람은 많지만 난 노력도 한다. 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게는 이제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유나 배우님의 얘기 잘 들으셨죠? 파트너에 대한 어떤 상상을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조정석 배우님. 조정석 배우가 연기한 대사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사 혹시 있으세요? 어떤 게 기억이 남으세요? 대사 말고 행동이 조금 더 기억에 남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저는 이 촬영 자체가 굉장히 배우들에게 어려웠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 대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란 짐작을 해봤어요. 용남이 모두 옥상으로 올라가요! 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대사가 모든 이후의 행보의 시작점 같이 선언하는 대사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촬영하기 진짜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너무 코믹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진지해도 안 될 것 같고 연기 톤을 잡아나가는 게 진짜 어려운 대사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는 어땠어요?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제가 느낀 저희 영화의 톤 앤 매너에 대해서는 우리 영화의 매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박한 어떤 매력은 굉장히 어떤 큰 높은 빌딩과 빌딩 사이를 넘나드는 그런 뭔가 화려한 액션이 아닌 마치 한 3, 4m 정말 뛸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현실감 있는 액션 그런 것들이 저희 영화에서 주는 어떤 긴박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감 있는 용남이를 그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미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라 해도 그 장면이 되게 현실감 있게 아주 큰 빅재미를 드릴 수 있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이 영화의 톤 앤 매너가 결정지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감 있게 접근한 것이 아마 그 장면이 정말 되게 코믹스럽게 보이지도 않고 되게 아주 정말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절하면서 쏟아 나오는 그런 대사가 아닌 느낌? 예, 그런 중점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유나 배우님이야 뭐 꾸준히 연기를 해오셨죠. 드라마도 꾸준히 해오셨고 가장 직전 흥행작이라는 공주가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공주에 이어서 엑시트로 이어진 행보에서 분명히 이 배우가 자신감 혹은 좀 기분 좋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더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콘이긴 하지만 어떤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기보다도요, 그냥 물론 이렇게 이 캐릭터를 또 좋아해 주시고 이제 영화를 좋아해 주시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건 물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다거나 좀 뭔가 큰 변화가 막 저에게서 작품을 촬영하고 임하는 데 있어서 큰 무언가의 변화보다도 그냥 이 이후에 제가 다른 캐릭터를 하거나 뭔가 이제 작품을 임할 때 좀 더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좀 더 되지 않을까. 뭔가 자신감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좋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이후에 뭔가 좀 안주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긴장되고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들은 항상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좋게 봐주신 게 너무 고마운 느낌은 큽니다만 네. 자신감과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안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염려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1, 2년 우리가 봐왔던 사람도 아니고 10년 이상 꾸준하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이 보여준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기를 하실 때 우리에게 그만큼 믿음을 좀 더 주셨으니 조금 더 힘있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주가 서랍에 놨던 그 산악용 고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해요. 용남의 집에는 옷장에 산악용 용품이 엄청 쌓여있잖아요. 문을 열면 막 와르르 쏟아질 정도로. 의주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죠. 집에 산악용품을 쌓아놨을지 모르지만 왠지 이 인물은 정말 딱 그 산악용 고리 하나만 남겨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에서 그걸 남겨놨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우선 의주의 전사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의주는 이제 국문과 출신이고 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본인의 전공을 살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제 그런 다른 직업,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고 있다 보니 좀 더 의주의 캐릭터에 있어서 퍽퍽한 현실을 살아가는 회사원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감독님께서 더 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주한테도 가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했었던 시기, 그리고 뭔가 항상 즐겁고 뭔가 행복했던 추억이 많았던 그런 시기가 대학 생활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더 추억하고 좀 간직하고 지내는 그런 마음에 그 산악용 고리, 카라비너가 그런 오브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 무거운 카라비너가 두 사람의 또 연결고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연결고리가 처음과 끝을 정말 다 책임지는 영화인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카라비너 설정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 영화 초반에 용남이 바라봤던 카라비너와 우주가 가지고 다니던 카라비너는 같은 거고요. 그 카라비너는 두 사람이 대학 시절 동아리인 파인딩이라는 산악 동아리 이름이 파인딩이라고 설정을 했었는데 그 루트 파인딩에서 따와서 뭔가를 찾는 행위, 그것이 뭔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용남의 그 바라보는 카라비너는 어쨌든 그 동아리를 가입하면 하나씩 쥐어준다고 설정을 했었고요. 용남의 카라비너를 자세히 보시면 파인딩 25기라고 적혀 있고 우주가 가지고 다녔던 거는 파인딩 29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파인딩은 힘들었어요. 파인딩 29기고 파인딩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주는 그 파인딩 29기라고 적힌 그 카라비너를 기념 삼아서 가방에 액세서리처럼 붙이고 다녔던 거고요.
용남이가 초반에 그 카라비너를 바라봤던 지점도 그 카라비너를 통해서 뭐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 어떤 자기가 뭔가 되게 재밌었던 그런 시절을 떠올림과 동시에 아마 의주를 좀 더 떠올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파인딩 못 찾으신 분들 얘기 들으셨죠? 다시 한번 영화 보셔야 됩니다. 파인딩을 찾아서. 그 조동석 배우님 준비되셨을 것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유나 배우의 파트너로서 발견한 매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워낙 뭐 근성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같은 건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근데 의외로 공조에서도 우리가 발견했지만 코미디 연기에 강점이 좀 있는 배우인 것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기에 유나 씨가 하는 코미디 연기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가 재밌게 어떤 얘기를 해도 되게 잘 웃어줄 수 있는 감각, 아니면 내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도 남들을 웃길 수 있는 감각. 근데 이제 사실 멍석이 깔린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를 웃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되게 생동감 있게 이 인물을 잘 구현하면 그걸 보고서 관객분들 그 상황 속에 있는 코미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저와 의주가 만드는 거라고 항상 생각했는데, 이제 이 두 배우가 만나서 서로의 어떤 코드가 웃음 코드나 뭐 코미디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다면 그런 앙상블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감독님도 만약에 그랬다면 되게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현장에서 유나 씨와 같이 연기할 때, 특히나 이제 코미디 장면들을 연기할 때 여기서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너무 웃길 거야 라는 분석을 하는 거는 쉽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로 흡수시키고 자기 걸로 자기화시키는 거에 굉장히 능한 배우, 그리고 뚝심 있고 성실하고, 예, 근데 그런 뚝심 있고 성실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소녀시대가 12주년이었거든요. 축하,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아무래도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연기를 해온 배우지만 그런 오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어떤 다져진 어떤 뚝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연기에 묻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제가 설명하고 어떤 이런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약간 시도와 도전에 대해서 되게 뭔가 두려워하거나, 그러니까 뭐 어려워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빼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나 씨가 이렇게 요정처럼 아름다운 유나 씨가 되게 너무 심하게 망가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런 뭐 중점을 찾는다거나 이런 게 현장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었고 같이 호흡하기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촬영하고 현장에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너무 좋았지만 사적으로도 되게 좋은 동생이고 너무 착한 동생, 그래서 더 뭔가 믿음도 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준비 오래 하셨네요. 많이. 아니 뭐 이런 자리가 있다면 사실 인터뷰 하는 자리에서 유나 씨 얘기 많이 했지만 그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정말 속마음들이나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옆에서 오빠를 보고 배운 것뿐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배우들끼리 호흡이라는 거는 곁에서 느껴져요. 아무리 이게 말로 꾸미려고 해도 그 진정성이라는 게 진짜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상대 배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일 거예요. 두 배우의 호흡이 이 영화의 어떤 재미와 결을 책임진 확실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엑시트 또 속도가
속도감이 떨어지면 사실은 게임 끝이라고 봐도 좋은 영화인 것 같은데, 다만 속도감이 좋다라는 건 굉장히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되게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크게 보면 탈출을 꾀한다가 끝이에요. 거기서 인물의 동선과 행동이 계속 반복되죠. 달리고 넘고 올라가고 뛰고 이것만 계속 본다면 얼마나 단조롭겠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절대 단조로운 패턴이 아니죠. 이 상황을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계산들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감독님 초기 아이디어와 비교하면 지금 완성된 영화의 버전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덧붙여졌겠죠? 아니 오히려 지금은 축소된 버전이고요. 아, 네. 그 이전에는 굉장히 좀 많은 미션 스테이지들이 한 3-4군데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좀 더 뭔가 액션적으로 강한 부분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 더 아이디어적으로 조금 볼 수 없었던, 지금보다 훨씬 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의 어떤 그런 미션 격파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동호 반복이 되다 보면 아무리 재미있는 장면이라도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다 판단해서 프리 프로덕션 과정에서 알맹이를 빼놓고 조금 덜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편집적으로도 조금 더 빠른 호흡을 가기 위해서 아무래도 노력했던 부분도 사실이고, 그리고 영화가 아무래도 저희 영화 자체가 뭔가 속도를 빠르게 가지 않으면 자칫 관객분들이 생각을 너무 깊게 하시게 되면은 뭐 분석이라든지 저게 말이 될까라고 자칫 옆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좀 상쇄할 수 있도록 좀 편집적으로 빠른 호흡과 리듬, 거기에 좀 중점을 잡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을 꼽아보자면 이 영화가 재난 영화의 클리셰, 그러니까 계속 동화 반복처럼 반복된 어떤 장르의 패턴을 비껴갔다는 건데요. 보통 한국 재난 영화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인공들이 재난의 상황 자체로 직면을 해야 되는데 재난을 둘러싼 사회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게 사실은 한국 재난 영화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를테면 컨트롤 타워에서 뭐 어떻게 이들을 구출할 건지에 대한 장면이 없고, 로맨스가 중심에 놓이지 않고, 민폐 캐릭터도 없죠. 뭐 강경 씨가 연기한 캐릭터가 약간 아주 미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테러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이 영화가 보여주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심하면서 찍었다는 인상들이 있는 거죠. 스스로 어떤 기준들을 세우셨어요, 감독님? 일단 구점장님의 어떤 직장 내 성희롱적인 그런 뭐 행동들은 좀 지탄받고 좀 얄미워할 수 있지만, 사실 그분이 빠르게 퇴근시킨 아르바이트생들은 목숨을 부지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그 부점장이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그 부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위치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이게 뭐 비난받아 마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이다. 물론 용남과 의지에 비하면 좀 못하지만은 그런 정도의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빌런이나 어떤 혐오적인 어떤 등장인물로 묘사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식의 감초적인 역할 정도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엑시트가 기존의 재난 영화의 조금 다른 지점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는 것은, 저도 시나리오 초반 상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 영화의 어떤 형식에 맞춰서 써본 적도 있고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버전업을 하면서 뭔가 새로움에 대한 좀 갈증도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버전업 되면서 많이 빠지게 됐는데요. 어쨌든 데뷔작으로서 뭔가 만들려고 할 때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기존 장르에서 뭔가 비틀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기존 장르에서 뭔가 비틀어보자, 그리고 뺄 거는 확실히 빼보자 하는 생각이 좀 강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컨트롤 타워의 부재, 그리고 뭐 고구마같이 답답증을 일으키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펙타클이나 재난 영화에서 형식적으로 보여줄 만한 어떤 희생자들, 아니면 뭐 어떤 파괴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제하고자 했던 거는 뭐 저희 뭐 제작비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희 뭐 일단 쓸데없이 뭐 희생되거나 전시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배제를 해보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재난의 스릴이라든지 긴장감을 유지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떤 실험적인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지점이 있고,
또 그런 어떤 모습을 좀 전시함으로써 뭔가 이용하는 것만 같은 저 개인적인 좀 느낌도 좀 싫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좀 도전을 해보자. 물론 이런 재난 영화에서 보여줄 만한 것들을 기대하고 오신 관객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재난의 형식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도전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사력 있고 신선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현장에서 그 제작자들이나 감독이나 만들어야 될 어떤 현장의 풍경들 그리고 배우들이 감당해야 될 현장의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두 배우가 실제 건물에서 촬영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블루스크린 앞에서 뭔가 CG를 상상을 하면서 건물 세트에서 뛰고 부르고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전통적인 연기 방식이랑은 굉장히 다른 패턴의 연기죠. 그 경험이 배우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블루스크린에서 CG를 상상하면서 계속 연기해야 했던 경험이요? 블루스크린 나중에는 보기도 싫고 막 그랬었는데 또 블루스크린이네 이러면서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블루스크린이 있다 해서 뭔가 약간 좀 제가 상상해야만 하고 뭐 이런 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세트가 실제로 굉장히 높게 지었고요. 그리고 그 공간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럴 거면 블루스크린 안 깔아도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네, 그만큼 실제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공포감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와닿아서 블루스크린을 하면서 제가 뭔가 여기는 몇 미터 뭐 어느 정도 높이며 뭔가 상상을 하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간에 대한 상상은 분명히 했지만 어떤 높이에 대한 상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유나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기도 한데 저는 블루스크린이어서라기보다 재난이라는 상황을 저희가 흔히 이렇게 접해보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상상이나 그런 감정을 생각해보는 거는 있었지만 그런 정말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세트장에서도 진짜 실제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세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크게 어렵게 뭔가 이렇게 좀 공감하려고 상상하고 이런 부분은 또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저거를 블루스크린에서 찍었었지? 그게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막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워낙 실감나는 촬영 현장에서부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말씀하실 때 카메라 후레쉬 사용은 다시 한번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좀 더 또렷한 아이 컨택을 위해서 눈을 감으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 건물 외벽 디자인이라는 게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처음으로 꽃게와 사자에게 고마움을 느꼈는데 그게 있어야 뭔가 기어오를 수 있는 디딜 언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반가웠는데 그 세트장의 건물 외벽을 만들더라도 이게 등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직접 해보면서 하나하나를 뭔가 붙이거나 만들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감독님? 네, 일단 정확한 높이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12에서 15m 정도였던 걸 기억하고요. 일단 용남이 그 사자성을 올라가는 그 과정이 그리고 저희 그 작업을 같이 함께 했던 그 김자비 코치님께서 일단 저희와 같이 동선을 크게 짜고 거기서 팔 길이와 다리 길이 어떻게 뻗어야 되는지 일단 거기에서 동작적으로 거기 표시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요철이라든지 어떤 벽돌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루트를 개척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그것도 단단히 박아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정석 씨께서 이제 너무 이제 잡는 부분이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미끄럽게 만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촬영을 위해서 막 조금 더 갈기도 하고 그런 처음에 초반에 되게 힘들게 작업했던 배우분이나 저희들이나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익숙해지기까지 시간도 좀 필요하니까요. 그 외에 우리가 장난으로 착시 같은 거 만들려면 바닥에 모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카메라를 뒤집으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일부 장면을 그렇게 찍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저희 라이브한 상상력 반성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데 일단은 부감에서 찍게 되면 이제 정석 씨가 약간 우주인처럼 이렇게 좀 땅 위로 올라가게 되는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화면을 뒤집어서 간단하게 뒤집어서 이제 조금 했던 거는 있고요. 조금 디테일한 어떤 클로즈업 네네. 같은 것들이 필요한 네네. 장면이잖아요. 네네. 네. 관객님 고맙습니다. 저기 이민아 배우한테 한 질문 하나 하고 감독님한테 짧게 하나씩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네, 하세요. 예, 저 이민아 배우 이런 자리에서 좀 민망하긴한데 혹시 차기작도 액션 장르인지 아니면은 어떤 장르로 이제 하고 싶은지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한테 질문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두 남녀 주인공이 이제 크레인이 있는 빌딩으로 가다가 추락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서 결국 한 명을 죽이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제 크레인에서 결국 우리가 살아남잖아요. 근데 그 중간 단계를 그 편집반장에서 이렇게 삭제하신 것 같은데 원래 어떤 과정을 이렇게 넣으셨다가 이렇게 빼신 건지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처음 이제 공개 석상에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화돼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들이 붙어 있었고요. 붙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과정들 여러 가지 편집의 버전이 생기긴 했었는데 그런 어떤 용남과 의지가 살아남았다라는 걸 보여주면은 그 뒤에 오는 부모님의 감정이라든지 또 용남우주가 등장했을 때 어떤 그런 그 관객들한테 던져주는 그런 의미나 감정이 좀 살지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붙여놨을 때. 그래서 저희가 편집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협의하고 여러 버전을 만들어 보면서 현재의 것이 제일 베스트다라는 게 결론에 이르렀고요. 다소 불친절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저희가 어떤 모니터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그래도 베스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결과론적으로 둘이 어딘가를 들어갔다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약간의 불친절한 상상력이나 아니면 혹은 예리한 분들은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끝까지 봤을 때 두 사람이 어딘가로 들어갔다 이런 동선이 어쨌든 쿠키는 아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설명이 된다는 지점에서 그것이 그래도 지금의 베스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차기작을 정해둔 건 없고요. 계속 꾸준히 작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한을 두고 있는 캐릭터나 장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력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끌리는 작품이라면 모든 걸 다 열어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제한적이거나 정해두거나 하고 있는 건 아직 없습니다. 인상 깊게 손을 드세요. 어쩔 수 없이 눈에 확 띄어갖고 예, 저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엔타를 하다 보니까 뒷게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용수가 마이크 티셔츠를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용남이 그 물고기를 챙긴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장난치는 분필이 있다거나 그리고 오늘 또 발견한 건데 마지막에 이제 케이블에서 뛰어내릴 때 그 의주가 줄을 자르기 직전에 밑을 한번 보더라고요. 그게 의주는 이미 그 안전망이 있는 걸 알고서 자른 건지 아니면 그냥 밑을 본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님들도 연기하시다가 이런 거는 정말 깨알 디테일이다 이런 거를 느끼신 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때 라이브 톡에서 500만 하면 공약 말씀해 주신다 했는데 혹시 준비했었는지 궁금합니다. 맨 마지막 질문 유 경험자는 다르네요.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500만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때 그걸 저희들이 자체 회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좋을지 정말 뜻깊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공약으로서 뭐가 있을지가 아직 고민 중입니다. 분명히 그때가 되면 아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하려고 해요. 그거는 좀만 기다려주시면 하트 표시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이 디테일. 숨겨놨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영화 감독님들께서 사실 웬만한 영화들에서는 설정을 다 하시기 마련이고 그것이 이제 확 드러나느냐 아니면 뭐
뭐 꽁꽁 숨겨놓기보다는 은근하게 들어가느냐 하는 차이인 것 같고요. 어떤 거기 기호에 따라서 많이 까느냐 안 까느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고요. 일단 뭐 용수의 티셔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맨 처음 등장했을 때는 완전히 처음 끝까지 다 채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씬을 넘어가면서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마지막에 내지를 때는 완전히 풀 수 있도록 설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 말씀드리면 좀 엔차하시면서 찾는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뭐 이를테면 의상적으로 좀 더 재밌는 부분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용민이의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스터에그라고 할까요? 그 넥타이 쪽을 보시면 뭐 어딘가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주가 바라봤던 시점은 사실은 뭐 여기 영화를 다 보신 분이시니까 그 아래쪽에 있던 그 안전구조망은 아니었고요. 안전구조망이 아니고 의주가 계산을 했던 거는 아래쪽에 있는 또 다른 층으로 들어가겠다 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시선을 한번 주고 줄이 끊어지기 전에 그쪽으로 자유낙하해서 들어가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어서 그쪽에 시선을 한번 줬던 거고요. 그것이 이제 실패하게 되면서 아래로 자유낙하하게 되고 그러면서 안전철조망에 튕겨져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왜냐하면 의주가 거기서 안전철망에 시선을 주고 그렇게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대단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의주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안 그러신 듯 지금 파인딩 얘기도 해주시고 넥타이 얘기도 해주시고 엔차 관람을 은근히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네, 감독님의 바람을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고요. 감독님이 이번에는 한번 지목을 해주실까요? 지금 조정석 배우의 발언 이후로 그 손에 드는 양상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있긴 한데요. 네. 저기 조명 뒤에서 억울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역광이라 저 조명 흰색 남자분 옆에 계신 검은 옷 여자분. 영화 끝부분에 영남이가 엄마 없고 절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저는 보면서 울었던 게 의주는 왜 안 챙기나 생각했었거든요. 얼마나 서러울까. 가족도 없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 가족 데리고 가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전화통화밖에 못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네, 이것도 의주를 챙길 수 있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그 예전 버전에는 의주의 가족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스스로의 결론이었고요. 의주의 부모님은 제 설정상 제주도에 계십니다. 진짜로 제주도에 계신다고 설정을 했고요. 제주도에 계셔서 사고 소식을 듣고 뒤늦게 오신다라고 설정을 했고 의주가 집으로 통화하는 장면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의 어떤 서사나 진행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다. 그리고 마지막에 의주를 챙기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거기서 영남의 가족들이 고생했네, 뭐 우리의 며느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너무나 저조차도 이거는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 뭔가 그리고 의주와 가족들을 분리시켰던 이유는 가족들과 의주가 어떤 그런 걸 바라보면서 두 사람이 되게 뻔하게 한 가족이 되면서 뭐 어떤 그 가족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한국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굉장히 좀 약간 좀 저 자신은 좀 별로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있었어요. 뭔가 둘을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의주의 그런 모습이 좀 처량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의주의 부모님은 비행기를 타셔갖고 오셔갖고 공항에서 의주에 전화를 받고 오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주는 고향이 제주도가 아니고요. 부모님이 제주도에 지금 집을 사서 내려가신 설정이고요. 의주는 사실은 우리 경기도 어딘가에서 태생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설정이 다 있어요. 네. 저만 아는 배우분들한테는 연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말씀을 해드리지 않고 제가 뜨문뜨문 말씀드려갖고 전체적인 연대기를 다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즉석으로 지금 갑자기 막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것들이 배우들한테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분필에 대해서 뭔가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한다거나 이런 약간 오류를 범하기도 하거든요. 마치 내 친구 정의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은 것만 같은데 어쨌든 다 설계하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 관객분이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의주를 너무 챙기지 않았다. 가족만 가족이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감독님의 의견에 조금 반하는 생각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의하세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몰랐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제주도에 계신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주도에 계신 것 같아요. 의주가 경기도 원성 경기도 출신이요. 그리고 몰랐고요. 제주도 출신인 줄 알았어요. 경기도 뭐 수원인지 평택인지 어딘지 나중에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걸로. 사람이 손을 보고 물을 뿌려주는데 그걸 혹시 어떤 계기로 해서 의주가 알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뒤부터 거슬러 올라갈게요, 질문을. 네, 물은 사실 초반에 정연을 탁자에 눕혔을 때 용남이 물로 씻겨주고 겉옷 벗기고 물로 씻겨주래 라는 우연한 단어는 사실 모든 영화의 시작부터 사실 다부터 있었어요. 물로 모든 것이 씻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은 물로 씻겨지기 마련이고 저희 영화가 어떻게든 화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영화적 상상력, 비겁하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뭐 어떤 거기에서 우리가 뭐 다른 공식으로 할 수는 없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의주가 물로 씻어줘야 한다는 것은 맨 처음에 그 설정을 깔아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뉴스를 봐가지고 어떤 정보를 얻고 물로 뭐 씻겨진다라는 거를 두 사람이 가는 여정에서 들을 수 없었고, 초반에 알고 있던 그 119에서 대답했던 물로 뭐 씻어라 일단 이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듣고 어쨌든 서로의 손을 씻겨줬다, 어떻게 무지한 상식에서 어떤 선의적인 행동이 나와서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 질문 뭐였죠? 엔딩 크레딧에 들어간 예. 엔딩에 약간 톤 효과 같은 걸 줬었는데요. 그건 특별한 의미보다는 어쨌든 엔딩 크레딧으로서의 어떤 미학적인 효과? 대단히 뭐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영화가 어떻게 보면 만화적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재난 영화적으로 뭔가 톤앤 매너가 조금 더 다른 것보다는 좀 발랄한 지점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영화가 좀 그런 톤적인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 어쨌든 보고 나오셨을 때 좀 더 경쾌한 기분으로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 네, 모든 질문 감사드리고요. 죄송한데 네. 제가 그 선물을 네, 지금 그거 하려고 했어요. 네. 네. 지금 저희가 5개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을 감독님께서 그 질문을 골라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네. 뭐 많이 오시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봉 시트 팬 준비했고요. 저희 제작했던 기존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영화의 제작을 위해서 썼던 것 중에 한정으로 몇 개 남지 않은 것 중에 배우분들 사인 그리고 수봉 시트 18번째 리미티드라 18번째 나가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질문자분들 중에서 현재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수봉 시트를 잠시나마 받으시고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 살짝 잊으시면서 이 수봉 시트가 언젠간 그 현실 세계의 어떤 것을 막아줄 수 있을지도 않을까 그런 묘한 생각하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석 배우가 손으로 고이 접어주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 전달되길 바래요. 그리고 받으러 지금 나오신 건가요? 맞죠? 네. 네, 좋은 추억이 됐길 바랍니다.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메가토크 유쾌한 자리로 같이 만들어주셔서 감독님 배우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개봉을 시키고 이렇게 바쁘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저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물론 좋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을
일단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밝게 웃으시고 되게 호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일들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화 좋게 봐주신 분들, 그리고 영화를 일단 봐주신 분들이라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들은 정말 기쁘고 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을 정말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저희 영화가 사랑받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이 시간이 좀 남다르고 되게 뜻깊고 그러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지만 제가 저희 영화를 보고서 느낀 건 저희들 배우 모두가, 저희 가족 모두가, 그리고 유주 씨도 그렇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촬영을 정말 즐겁고 정말 재미있게 행복하게 찍었거든요. 근데 그런 따뜻한 그런 따뜻한 그런 느낌이 저희 영화에 물씬 잘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저희 감독님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잠깐 보셔서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감독님의 어떤 그 따뜻한 그 마음들과 그 성향들이 저희 영화에 잘 묻어나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제일 만족스럽고 기분 좋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영화를 따뜻하고 되게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심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영화 첫 주연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봐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얼떨떨할 정도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많은데요. 이 영화를 보시고 굉장히 좀 힘을 얻으신다거나 또 웃으신다거나 가족애를 느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껴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나도 이제 제가 함께 참여한 연기한 배우로서도 그렇고 이 작품을 오랫동안 준비하신 감독님께도 그렇고 모두 고생하신 스태프분들께도 너무나도 큰 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직 영화가 개봉 중이니까 주변 분들께도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오랫동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로연님 말씀처럼 지금 영화가 좀 절찬리에 상영 중이니까 아직 엑시트의 매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 주변에 꼭 좋은 입소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독님의 바람대로 N사 관람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